긍정적인 미래를 가져다주고 로봇세가 희망찬 미래를 가져다줄 수 있는 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찬성 측에 따르면 로봇세가 부과되면 소득 불평등이 완화됩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일자리를 다시 찾고 잘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 반대 측은 여러분께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찬성 측이 말한 문제는 로봇세를 부과한다고 해결되지 않을 뿐더러 로봇세를 부과하면 예전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지게 됩니다. 우선 소득 불평등 문제는 로봇세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로봇을 많이 가져서 이득을 보는 기업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불평등을 완화시키겠다. 그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저희 측은 로봇세에서 어떤 것이 로봇인지 그리고 어떤 로봇에 세금을 매겨야 하는지조차 분명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점을 기업은 악용해서 불만을 품은 기업은 소비자에게 오히려 세금의 부담을 전가시킬 것이고 기준을 회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가를 두고 세금을 지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부과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직자들 생겨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그 심정 어려움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로봇세를 매긴다고 칩시다. 그러면 은행원 김모 씨를 실직시킨 ATM에 청소부 최모 씨를 실직시킨 로봇 청소기에 그렇게 전부 다 세금을 하나하나 부과해야 합니다. 찬성 측도 정의하기 어려워하는 로봇인데 무슨 수로 그 기계 하나하나의 기준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명분으로 기업들에게 그것을 강요할 수 있습니까? 기업과 국가는 이런 부당한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새로운 일자리에 사람이 앉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전문가들 사이에 충분히 있습니다. 실직자는 하루아침에 100만 명이 거리에 나앉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 발전은 생각한 것보다 빠를 수 있지만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선에서 로봇세가 아닌 방향으로 해결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소득 불평등과 일자리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로봇세는 오히려 악영향을 줍니다. 로봇 기술을 개발하고 사용할 기회가 없어지고 일자리 영역은 오히려 확보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런 발전과 진보를 막는 로봇세는 절대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측의 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긍정측의 반론입니다. 반대 측은 기술이 일자리를 앗아가는 건 사실이지만 기술 덕분에 오히려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는 러다이트의 오류를 굳게 신뢰한 듯합니다. 인공지능 시대 일자리의 감소에 대한 비관론이 제기되면 흔히들 러다이트의 오류를 들며 반박하곤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과거의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모셰 바르디 미국 교수의 의견을 라이스대 교수의 의견을 빌리자면 산업혁명기와 인공지능 시대의 결정적 차이는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의 탄생에 있습니다. 거의 모든 작업에서 기계가 인간의 능력을 능가한다면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계가 모든 인간의 일을 대신하고 인간은 여가를 즐기는 데만 시간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체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선 다시 배우고 공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기술은 인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눈부신 발전의 역사에서 뒤처지는 인간을 가차없이 버리고 갑니다. 발전만이 우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기술을 이용해야지 기술에 인간이 이용당해서는 안 됩니다. 로봇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만 로봇은 인류에게 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시간을 벌고 로봇으로 인한 실직자의 재교육, 나아가 사회 전반의 재교육을 위해 로봇세를 걷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지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닌 전 인류의 생존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네. 반대측 이해 바랍니다. 저는 로봇세의 도입이 적절한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주장하고 몇 가지 예를 통해서 로봇의 도입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 왔는지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선 로봇으로 인해 제기된 소득 불평등 및 인간의 일자리 문제는 로봇세의 도입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소득 불평등은 배지의 토론자가 말한 것처럼 의도대로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일자리 문제는 로봇의 발전에 비례하여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오히려 로봇세 부과는 더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신기술 발전을 저하시키고 국가 주요 IT 산업 및 인력들이 해외로 빠져나가 세계화 시대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로봇의 도입을 어떻게 받아들여 왔을까요? 은행의 ATM기 및 공과금 자등 납부
나쁘기의 도입은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해 은행원이 줄어들긴 했지만 오히려 은행 대기줄이 줄어들고 능률을 올리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내비게이션의 도입으로 지도 책자를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줄어들었지만 상상할 수 없는 편의를 제공해주고 관련 직군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로봇은 우리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면서 인간과 공존해왔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큰 성장을 이룩하고 변화를 맞이했던 산업혁명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시 노동계층은 기계가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기계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러다이트 운동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은 더 질 높은 일자리를 찾게 되었고 우리는 올바른 공존을 이루어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화가 두렵다고 변화를 억제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스러운 시대의 흐름 속에서 기업과 국가가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저는 로봇의 부가가 21세기판 러다이트 운동이라 생각하며 제시되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찬성식 2. 네, 기계와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준다는 이 반대 측의 주장을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이 발전의 속도가 현재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시에는 우리 사회가 따라가지 못할 시에는 중대한 사회적 여파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회적 여파가 이 소득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봇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지는 것인가요? 로봇을 만들고 이를 활용하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삶을 편리하고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로봇의 도입으로 인해 인간 사회의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실직률이 높아지고 우리 인간들이 더 불행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로봇 세금을 부과함에 따라 이러한 형성들을 방지할 수 있을 뿐더러 최소한의 세수입 확충을 토대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재취업 지원과 노인, 어린이들을 위한 사회적 기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세금이라는 것은 국민 생활의 발전을 위해 소득 일부분을 국가에 납부하는 돈입니다. 기술의 발전만을 도모하는 생각에는 어느 정도의 오류가 존재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안전과 행복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의 발달을 더디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로봇을 연구하는 그리고 기업 운영에 로봇 도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들의 자기 대변을 할 뿐입니다. 기술 발달을 위한 세금 반대 논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회에서의 기업들이 납부하는 법인세, 일반 소비자들이 내는 소비세, 부가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 끝났습니다.